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고를 확인하고요,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기획조정본부의 변상익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리셨던 이제 8개 그 사업 부서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과제가 선정되는지 좀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브록 같은 개념으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의 과제들이 1월 말 또는 2월에 이제 공고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실 오늘 설명을 들으셨지만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굉장히 이제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일부 이제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과제의 내용은 공고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공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30일 동안 최소 30일 동안 보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상인데 아마 대부분의 연초 공고들은 최소 30일의 기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일찍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공고 기간에 앞서서 미리 이제 사전 정보를 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좀 벌어드리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 지원서를 내시면 그 접수하고 검토하는데 약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기간이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 이후에 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면 해당 기업에 이제 평가에서 선정이 되셨는지 아니면 선정이 안 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혹시라도 평가 과정에 뭔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실 수가 있습니다. 약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절차에 별 문제가 없으면 협약 대상자를 확정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공고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저희 보시면 www.nipa.kr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 위에 나이파 소식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사업 공고가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개의 공고가 겹쳐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관심 있으신 사업 분야의 공고가 있는지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 말씀드린 내용은 굉장히 개요에 해당되는 간략한 내용이었고요. 사업 공고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다음에 신청 자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 계신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경우에 회사 창업 후에 3년에서 7년 사이에 기업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자격들이 이제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기준도 이 공고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에 맞춰서 이 사업 제안서를 쓰셔야 평가할 때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 평가에 대한 기준들을 잘 확인하셔서 이거에 맞게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그 근거 규정이나 법령들도 이 공고문에 모두 명시되고 모든 사업의 기준은 공고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고를 확인하셨으면 주로 이제 사업 제안서라고 하죠. 저희는 수행계획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 사업 제안서가 될 겁니다. 모든 서류는 저희가 스마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홈페이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직접 전달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 smart.naipa.kr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좀 미리 해두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회원 가입에 이 과제 접수하는 책임자께서 이 문서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할 때는 저희 통신사의 패스 앱 또는 문자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회원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여기에 이제 과제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전체적인 매뉴얼이 이 세 번째 페이지에서 매뉴얼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어떤 절차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는지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양식이 홈페이지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기본 정보, 뭐 회사명이라든지 사업자 등록번호, 과제 책임자, 뭐 사업 기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차례차례 입력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입력하시는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저장을 하시면 뭐 오늘 입력하고 나서 뭐 이틀 후에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 입력을 하신 다음에 중간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출이라는 버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어떤 경우에 이제 중간중간 저장만 하시고 그게 이제 제출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여전히 저희가 보기에는 미접수 작성 중인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출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저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과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이제 그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저희가 확인하도록 그 의무화된 서류 양식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수행 계획서, 즉 뭐 사업 계획서죠. 그 다음에 발표 자료, 평가 항목 참조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서류에 대한 부분은 기업에 대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맞는지, 중소기업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그 공고문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가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누락됨이 없이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제출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 역시 사업 공고문에 이렇게 어떤 서류를 내셔야 하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작년까지는 이제 사업에 따라서 좀 이 제출 서류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협약 제출 서류는 규정에서 딱 요구하는 서류에 한해서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받도록 저희가 좀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니까요. 지금 지시된 서류가 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받았던 서류에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가 좀 개선해서 최소화한 서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데요. 다른 건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하나의 장표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접수를 하게 되면 마감일에 뭐 수백 건의 그 접수 신청서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스템이 다운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게 시스템 사용자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 사용자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지연돼서 그 렉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건 반드시 과제 마감일 최소 하루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좀 마치시고 미리 등록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2, 3일 전에 미리 좀 준비하셔서 시스템 지연 때문에 이제 등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이 부분을 저희가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간혹 가다가 이제 마감 시간 5시인데 자동으로 그럼 시스템이 닫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담당자가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조정 권한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무리 하소연을 하셔도 사업 담당자가 그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닫히고 시스템은 더 이상 접수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스템 그 마감 시간 이전에 미리미리 좀 작업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첨부 파일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지원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그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 사진 파일들을 잔뜩 집어넣게 되면 용량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렉이 좀 많이 걸리거나 그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PPT를 포함해서 모든 발표 자료들은 제출 자료들은 PDF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용량이 굉장히 간소화되면서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가니까
PDF로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필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 서류 중에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에 대한 리스트 확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 활용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기존에 어떤 제재 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관련된 내용들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시거나 서류들을 좀 제출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은 한 개 과제만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대학 정시 접수 기간인데요. 지났죠.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3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 기업에서 반드시 한 개 과제만 양쪽으로 지원하실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해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에서는 반드시 한 개 과제만 준비하시고 접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접수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적합성 검토라는 거를 저희 내부 담당자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적합성 검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문에 제시된 그 기업의 신청 자격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기반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고요. 요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서류 평가를 하거나 또는 발표 평가로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그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1단계로 한번 그 선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서류 평가를 통해서 물론 이 서류 평가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 평가를 먼저 하고 여기서 통과된 기업에 한해서 그다음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 평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날짜와 장소, 그다음에 어떤 것들 준비해야 되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발표 평가는 사업 책임자가 하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 책임자께서는 모든 내용을 파악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발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조정에 대한 평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일부 사업 내용을 좀 수정 변경하거나 예산을 조정하거나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단계 사업비 심의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사업비 심의위원회를 마치게 되면 이제 과제 확정이 되고요. 이 과정에 이제 이의 신청 절차를 저희가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평가 항목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데 나는 이거를 승복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이의 신청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 뭔가 불공정한 요소들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이런 몇 가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그 평가 사업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각 그 사업자료에 명시된 사업 담당자한테 질문을 주시면 해당 내용들을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사업들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본부의 변상익 본부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작년도 사업 성과 그리고 올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 공고와 지원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친절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선별을 해서 각 분야별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분야에 지금 질문이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본부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김태열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디지털 트윈 혁신 서비스 사업에서 의료 실증에서 민간 의료 시설과 공공 의료 시설 모두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참여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산업 실태 조사 용역의 발주 시기를 질문하셨는데 올해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3D 프린팅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제한 없습니다. 다만 수요 기관과 함께 들어오는 건 필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형태에 따른 투자 여부 및 조건, 대기업은 50%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되겠습니다. 정부 투자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D 프린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평가 항목에 대한 비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 비율이 약간 조정은 될 수 있는데 전년도 사업 공고문을 참조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 보유 업체가 추가 장비 도입을 가능한지 예를 들어 CT 장비, 엑스레이 장비 등을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를 도입하실 때에는 장비 도입 검토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장비 도입 검토위원회는 저희 나이파에서 하든지 또는 참여 기업이 외부인을 초청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산업본부에 대한 질문 김태열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의 문장원 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관련 사업 질문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에 대한 사업의 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조건을 갖추도록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나이파에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나이파에서 진행하는 대부분 디지털 헬스 사업은 수요기관으로 병원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임상시험만 지원하는 사업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개발하고 실증을 지원을 하면서 임상시험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식약처와 협업을 해서 인허가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아울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가 선정된 이후에 의료 현장에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제가 올해 신규로 공모되는 사업 중에서 AI 기반 의료 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디지털 이기로 선정이 된 솔루션에 한해서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확산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KS 사업에서도 저희가 이러한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솔루션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 디지털 헬스 사업 추진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서면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AI 산업본부 관련 질문 김득중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로 AI 바우처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AI 바우처 관련해서 수요 기업이 왜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AI 바우처 사업은 AI 공급 기업으로부터 AI 솔루션을 납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매를 하는 형태이고 구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모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유망 사스 개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이파가 지정한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망 사스 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아스 기업을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이달 말에 공고를 낼 거고요. 그리고 유망 사스 개발 지원 사업에 마감 전에 저희가 선정한 아이아스 기업 풀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아스 기업 중에 택1 해서 사업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OT 보안 솔루션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OT 솔루션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 다만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AI 바우처 사업의 일반 부분으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AI 바우처 사업은 1월 30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AI 융합 추진단 관련 분야의 질문입니다. 공성필 단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입니다. AI 융합 국민안전 확보 및 신속 대응 지원 사업에서 신규 사업 신청 시 지자체를 선정해서 컨소시엄으로 응원해야 되는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지자체를 컨소시엄으로 지원하셔야 됩니다. 나이파에서 선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처협 AI 솔루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요 기업이 공공기관만 해당하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부처의 수요를 받아서 그 과제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기업은 부처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과업 범위를 보고 지원하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시 고려 사항은 무엇인지요? 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강남구청하고 대구 수성구청, 그다음에 제주도청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는 제외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들어올 때 그 지자체에서 그런 그 CCTV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사전에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지능정보 서비스 지원 사업의 경우 과제 선정은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한 범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인데요. 범위는 자율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신청하실 때요, 그 평가표가 그 제한 안내서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아마 그 지원하는 데 마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프트웨어 산업본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록 본부장님. 예, 소프트웨어 산업본부 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4건인데 내용이 길지 않아서 간단하게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가치 확보 사업,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보증과 기술가치 그 기술 보증 기업을 통해서 받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할 때 초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초기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도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과 그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하나 있는데, 그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나 전략이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뭐 지금 아까 해외사를 잠깐 말씀드린 해외 그 여러 산업 흐름이나 그다음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그간의 인지를 받아왔던 것과는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전략과 신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쯤에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2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컨설팅 기업은 몇 개까지 과제 수를 수행할 수 있는지라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그 뭐 비슷한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한 개 과제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이 참여 요건이나 제약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컨설팅 기업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 역량을이나 이제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기업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SP 인증 관련해서 가점이나 기타 가점은 SP 인증 가점은 아니고 SP 신청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을 받은 수혜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18개월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시고 현장 심사까지 받아야 된다는 조건 하에 가점 2점을 부여할 거고요. 작년에 있던 디지털 인프라 진단 그 개선 가점이라든지 연계 가점들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공고 때 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그 자동차 부품업체와 컨설팅 업체가 같이 지원하시려고 하는데 과제 비용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쪽 사업들은 대부분 컨설팅이나 시스템 관련된 인건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 다음에 부품업체가 아마 수혜 기업일 경우인데 그 기업의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그리고 혹시라도 도구 같은 것들을 도입한다면 그런 비용들은 쓰실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업부담금과 현물연금 구조 비율 물어보셨는데, 기업부담금은 정부지원금 75%, 그다음에 민간은 25% 이상입니다. 다만 현물과 현금에 대한 비율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수진 단장님께서 지역 디지털 혁신 추진단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두 건이 있는데요. 좀 유사성이 있어서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강원도 원주 쪽에 있는 그 헬스 관련된 기업으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지원 궁금해하신 거는 지역 특화 지원에 있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 사업들 알아볼 수 있는지, 연구 지원도 포함되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두 번째 주신 기업은 포항에 있는 기업인데, 포항에 지금 저희가 아까 클러스터에서 소개했던 모빌리티 외에 지금 바이오 헬스 쪽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크로스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툴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꼭 그 특화 기업 외에도 다른 디지털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획해서 별도로 지원받는 것 중에 연구개발 과제도 있고 BR&D 쪽의 사업화나 실증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해당 지역 기관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시는 거를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온라인에서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그 지역 사업 전체, 그다음에 저희 기관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주소는 나중에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신 분들한테는 해당 기관의 담당 팀장급으로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연락처는 별도로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사업본부에 대한 질문 김민석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죠. 예, 저희 본부에는 질문이 하나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에 입주해 계시는 기업이 상암동에 있는 누리꿈 스퀘어에 지사로 입주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고요. 이 경우는 제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일단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상암동에 같은 경우는 연구소의 형태로 지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면 그 사업자 등록증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연구소 같은 지사의 형태로 상암동에 입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판교 같은 경우는 그 R&D 지원 시설들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스타트업들만 육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판교에 있는 메타버스 허브는 본사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성장본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일곤 팀장님 진행해 주시죠.
예, 저기 두 가지 질문 답변 드리고요. 나머지 그 질문들은 이메일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AI 사업 중 인재 육성 사업 또는 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이고요. 그 저희가 그 교육기관, 그 AI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4개를 할 거고, 그 해당 기관에서 400명 이상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AI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이 안 된 여러 가지 그 제조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 이 교육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사업에 그 설명할 때와 같이 그 각 교육기관당 그 9억 7천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좋은 교육기관들이 선정이 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해외 IT 지원센터에서는 해외 개발자와 연결해 주시나요? 라고 했는데요. 그 아까 제가 해외 사무소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하노이 센터하고 호치민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키츠 사업이라고 해서 코리아 IT 스쿨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센터들에서 그 베트남 그 개발 인력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약간의 뭐 한국어 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끝나면은 한국 그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릿지 엔지니어라고 해서 어떤 그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한국어에 능통한 어떤 그런 분에 대해서 IT 교육을 역으로 시켜서 현지의 그 개발자하고 한국의 어떤 한국 회사의 기획자하고 어떤 중간다리 역할하는 그런 분들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한국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 그 온라인 채용 행사라든지 또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그 베트남 현지 개발자들하고 한국 기업 연결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은 우리 그 하노이 센터나 호치민 센터 쪽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뭐 좋은 답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 분야에 대한 여러분께서 주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이 현장에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메일을 통해서 모두 성실하게 서면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